다음에 이게 10억 7,500인가까지 최고 실거래 찍었다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작년 초에 8억 뭐 중반 7억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고, 지금 호가는 8억 후반이 가장 높은 호가인데 그게 이제 세입자가 있는 물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좀 보러 왔습니다. 낙찰은 이미 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 이미 낙찰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낙찰가를 잘 받은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보려고 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강서구 있죠. 서울 강서구 염창동입니다. 염창동이 어디냐면 김포항 가는 라인에 우리 9호선 라인에 있는 등촌역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사실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마음 삼성이라는 아파트인데 35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세대 수는 좀 작죠. 그리고 24평, 뭐 31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31평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국민평형 34평이랑 거의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평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염창초, 요중 바로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인근에 되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느낌. 약간 목동 요 라인이랑 좀 비슷하다 보면 돼요. 목정, 신정동 그 라인이랑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아파트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95년. 그래서 이 인근으로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꺾이면서 이제 조금 사업 속도가 조금 더딘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경매 물건 한번 보면 두 번 유찰이 된 거예요.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했었냐면 감정가가 9억 8,600이네요.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됐다가 3월 7일 일자로 낙찰이 됐습니다. 3월 7일에 낙찰된 그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은 원래 6억 3천부터였는데 2회차 최저 매각 가격이 7억 8,800이었어요. 이거를 넘겨서 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입찰자 수는 24명이나 돼요. 24명. 엄청 많이 들어오죠.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물건들이 다 많이 들어오고 거의 시세에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가 되게 좀 과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분위기가 막 올라오거나 뭐 가열됐다는 느낌이 없는데, 경매 시장에서는 이 심리가 조금씩 많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지난 회차보다 높은 7억 8,800보다 높은 8억 3,500에 낙찰 받으셨어요. 2등이랑 차이가 6천만 원 정도 납니다. 2등이 7억 7,800, 지난 회차 금액보다 1,000만 원 낮췄어요. 저는 이 가격이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번 낙찰된 금액은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거주자라고 한다고 하면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지만 투자나 어쨌든 실거주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으니까. 이게 사실 실거래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호가랑 마지막 실거래가랑 갭 차이가 1억 5천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작년 실거래가가 23년 1월 2월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1억 차이가 납니다. 한 달 사이에 금액이. 그게 수리 여부로만 그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2월 달에 거래됐던 거, 작년 2월 달에 거래됐던 그 7억대 후반에 거래됐던 게 진짜 뭐 직거래나 증여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거래된 거라고 하면 8억 8천이랑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되게 시세 조사하기 까다로운 물건이에요. 1년 동안 거래도 없었고 호가는 8억 후반이에요 지금. 심지어 그게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보통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제가 어떻다 했죠? 시세보다 거의 한 10%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물건이 9억 초중반이에요. 마지막 실거래가가 7억 후반인데 지금 1년 동안 거래가 안 된 상태의 호가가 9억 초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가 9억이라고 생각해줘야 될지, 이거를 이제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거의 해답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세대수 얘기 드렸는데 350세대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동은 한 5개 동이 있어요. 특별하게 뭐가 더 뛰어난 동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안에 이제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까 수리 여부가 어떻게 돼 있냐, 이 길로 이제 가격 실거래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억 7,500인가까지 최고 실거래에 찍었다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작년 초에 8억 뭐 중반, 7억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고, 지금 호가는 8억 후반이 가장 높은 호가인데 그게 이제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는 등촌역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 돼요. 그래서 학교를 아쉽게도 그 도로를 한 개 건너서 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 라인은 아예 등촌역에 엄청 가깝거나 또는 여기 한강변 뷰가 나오는 아파트면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동아 아파트 라인이 한강변 쪽에 있거든요. 예. 그쪽이 이제 조금 가격이 좀 세고, 아니면 아예 등촌역 쪽으로 아예 완전 초역세권 위치에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혹시 저런 구멍은 뭔가요? 저 아파트 구멍. 아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찾아봐야겠지만은 뭐 대피 공간 같이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아파트라 그 우리 특별하게 비상 탈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보통 저 끝에 오른쪽에 그런 계단, 대피 계단처럼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여기는 구멍만 텅텅텅 뚫려 있는데 저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정확하게 뭔지는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혹시 이런 경매 물건 볼 때 네. 뭐 주의해야 될 점 또 이런 게 있는가요? 일단 주의할 점보다 기회가 사실 원래는 있어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대수 적은 것들은 마진이 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가 보시면은 이게 8억대 뭐 7억대 시세니까 마진이 조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마진을 키웠어도 되는 물건인데, 아쉽게도 이제 과열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마진이 되게 작게 잡힌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가 있네요. 또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 거래된 게 뭐 7억 초반, 8억 중반 이렇게 거래됐는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게 시세인지, 7억 초반에 거래됐던 것들 물건을 중개한 소장님을 찾아가지고 왜 그렇게 거래됐는지를 이유를 알아내셔야 돼요. 안에 내부가 진짜 안 좋았다거나 매도자 사정이 너무 급했다거나 또는 이게 그냥 증여나 뭐 직거래였다거나 실제 거래가 아니고 뭐 이상 거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시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작년 이맘때쯤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하락했을 때잖아요. 그럼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제 가격 회복을 했단 말이죠. 보통 요 정도 라인에, 강서구 라인에 있는 데들은 한 10%, 15% 정도 회복했어요. 그럼 그 시세를 좀 주면 되겠죠. 10%, 15% 회복한 시세를 좀 줘서 거래가 없더라도 지금 이 정도 금액대가 시세가 맞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시세를 감안해서 입찰가를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걸 시세로 받아들이고 낙찰 받아버리면 고가의 낙찰을 될 확률도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세대수가 적고 실거래가 많이 없고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싸게 받지 않고 높게 받을 수도 있다, 시세 조사를 잘못하면. 그래서 경매에서 싸게 받으려면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쟁자가 되게 많았지 않나요? 네, 20명대였죠. 8억대, 7억대 물건에 20명대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뭐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금리 인하, 지금 파월이 안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이번 연도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중심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제일 낮았던 금액을 거의 다 회복을 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이런 물건들은 솔직히 좀 피해야 될까요?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그쵸. 경쟁 그 물건도 경매 정보지 보면은 조회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회수를 보면 저는 입찰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번 정도 유찰이 됐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회수가 되게 높을 거고 경쟁률이 세다는 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투자적으로 접근하기는 저라면은 그냥 패스하고 다른 물건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정도 아파트가 그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 2번 정도 유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값에 낙찰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스러운 마진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 센 거는 약간 내가 시간이나 에너지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에 바로 나온 물건들부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경매 물건, 낙찰된 물건에 좀 와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건들 현장에 직접 가서 좀 낙찰 근거, 이유, 사례들을 조금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앞으로 또 시세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냥 지금처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고 기회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열심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저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